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30강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기 전에 문제 한 문제 풀고 진도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부증여 양도지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증여가 되겠는데,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금액만큼은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한 계산 문제가 지난 23회 때 출제됐는데요. 여러분 205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거주자인 갑이 2012년 중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증여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 타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거지요. 누가 했나요? 갑이 부담부증여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담부증여했어요. 그런데 이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이때 을이 갑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했죠. 갑의 채무를 을이 채무자가 인수했습니다. 양도차의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어봤어요.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한다. 이걸 물어본 거죠. 또는 뭐 양도 차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과거에 샀을 때 8천만 원에 취득했다는 거죠. 갑이 취득가액. (8천만 원에) 샀었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천만 원입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이 5억이란 얘기죠. 감정가액 5억이다.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을 차입했네요.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 근데 이제 갑이 빌려온 돈을 을이 갚겠다고 인수한 거지요. 즉 갑의 채무를 수중자 을이 갚겠다고 채무를 인수한 겁니다. 채무 인수액은 1억이죠. 1억. 그리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감정가액은 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 당시 감정가액은 5억입니다. 자, 이 5억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갑이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내가 빚지고 있는 1억을 좀 네가 갚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부담부증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증여가액은 5억인데 이 갑의 채무를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가 되겠는데요. 양도가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안분 계산을 한 거죠. 이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양도 당시 재산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분의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5억이지요. 5억 분의 증여 당시 재산가액. 네, 채무액.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억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 5억 분의 채무액이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1억이 되겠죠. 양도가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죠.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똑같죠?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이니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8천이죠. 8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600인가요? 그죠? 정답은 취득가액은 1600이 되겠네요. 응? 물어본 건 뭐예요? 취득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1600이니까 이 문제에서 양도차익을 물어본다면 84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겠죠. 그러나 취득가액을 물어본 거니까 1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06쪽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넘어갑니다. 부당한 행위를 계산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배우자,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제한 특수관계인에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양도한 금액을 시가보다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거래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그 거래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이때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갑과 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인데 을은 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이제 친족이란 얘기죠. 친족관계. 그러면 이때 갑이 취득을 했어요. 만약에 2008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을에게 증여했어요. 그런데 이때 을은 증여받은 재산을 만약에 제3자인 타인이죠. 타인에게 5년이 지나고 양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증여를 받았을 때는 뭘 냈을까요? 증여세 냈겠죠. 그죠? 증여세를 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을이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을이 납부했던 이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해 줍니다. 환급.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를 하고 또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여하고 양도한 거래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때 을이 만약에 증여세를 1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억 5천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합쳐서 낸 건 얼마입니까? 지금 을이 2억 5천만 원 세금 낸 거지요. 그런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보니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니까 갑이 양도한 걸로 보니까 만약에 갑의 양도소득세가 3억이라면 만약에 갑에게 3억을 부담한다면 국가는 세금이 5천만 원 더 거치는 거지요. 그때는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에게 양도소득세 3억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3억은 갑과 을은 뭐가 있느냐?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때 갑과 을은 뭐가 있다고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때 갑과 을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 길잡이 보니까요, 페이지 206쪽에 보니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실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거냐?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바로 그것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부당한 거래로 본다. 그러나 남남 간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 이렇게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할 때는 바로 부당한 행위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박스 볼까요? 이런 부당행위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적용 대상은 지난 시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는 토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었는데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수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가 되겠고요. 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에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취득가액은 뭐냐? 갑이 취득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증여자가, 얘가 증여자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중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그 기간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일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특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 관계인일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수중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낸 세금은 2억 5천인데 만약에 갑이 양도한 걸로 본다면 얘들이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금액이 납부할 세금이 더 크면은 이것은 부당한 행위로 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될 경우가 아니더라도 없어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면서 적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지금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 주택이 아니고요. 건물입니다. 증여하고, 즉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갑과 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지금 이거죠.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다.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을
을이 5년 이내에 병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틀린 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상당히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지요.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만약에 배우자다. 여기 직계존비속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결과적으로 이 을이 배우자이든 직계존비속이든 특수관계인이든 이때 취득가격은 어떻게 될까? 갑이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양도 당시에는 을이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을이요 증여 당시는 배우자였는데 을이 타인에게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취득가액은 뭘로? 갑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그쵸? 을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갑이 당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을이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외의자인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클 때는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얘들이 더 낸 게 크다는 거죠.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2억 3천이고 얘들이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여러분, 을이 특수관계인일 때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만 을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하나 가지고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죠. 이런 거는 아예 풀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 풀고 시간을 보시면서 안분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합격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 2007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천, 시가 3억짜리를 3억 천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5일 날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토지를 시가 5억 6천만 원짜리를 5억에 양도했습니다. 이거는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에 양도했다는 것은 저가 양도한 거지요.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 금액이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겠죠.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갑을병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지금 증여한 거죠. 그런데 이때 갑이 얼마에 취득했나요? 갑은 시가 3억짜리를 3억 천에 샀습니다.
답은 시가 3억짜리를 얼마? 3억 천에 사왔어요. 그러면 시가 3억짜리를 3억 천에 사왔다. 3억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가 3억에 5%면 3억 15, 1,500만 원 차익도 아니죠. 어? 그러면 뭘로 계산합니까? 시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3억, 시가 3억 천짜리를, 3억짜리를 3억 천에 사왔어요. 그러면 3억 천에 사왔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3억 천이 되겠죠. 취득가액은 3억 천. 취득가액은 3억 천이 되겠고, 그리고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어요.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에 양도했으니까 5% 이상 차이지죠. 5%. 응? 5%는 얼마입니까? 2,800이잖아요. 그러면 5,600만 원짜리를 5억에 팔았으면 5% 이상 차익이 나니까 부당한 거래로 보겠죠. 그러면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5억 6천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5억 6천. 그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된다요? 5억 6천.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억 6천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 천.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2억 5천이네. 여기서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죠. 지금 이게 비사업용 토지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 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정답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요,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돼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런 거 배웠죠?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정답은 2억 5천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소개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 거주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갑과 을이 사촌형이니까 특수관계인 간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때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5% 이상 차이가 지면 부당한 거래로 모아서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을이 증여일로부터 증여받고 특수관계인으로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갑이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가세한다. 틀렸죠? 특수관계인인데 을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나서 양도할 때는 직접 본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맞았죠. 지금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 출제 문제가 23회인데 거기다 쓰세요. 2016년 그 당시는 받지 않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4번. 갑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8억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가 8억짜리 5%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58, 40? 그러면 4천만 원 차이가 나나 보세요. 8억짜리를 7억 5천에 팔았으니까 저가 양도한 거죠. 이때는 양도가액을 시가 8억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없고요. 최고 높은 세율 70%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어중간해서요. 나머지 문제는 또 다음에 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세율부터 공부하고요. 또 시간 나는 대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